안녕하세요. 아모르 파티의 이정훈입니다. 기해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네요. 어제가 설날이었으니까 오늘은 다들 댁에 돌아가셔갖고 좀 쉬고 계신가요? 내일부터는 다시 새로운 연휴를 끝내고 새로운 음력 새해를 시작합니다. 기해년 시작합니다. 저는 기해년을 대한민국과 관련해서 하나의 중요한 해가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싶습니다. 올해 한반도 문제는 2월 말이나 중순경에 제3국에서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이 벌어질 겁니다. 이런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은 국가 원수끼리의 만남은 경호와 의전, 그 다음에 장소 섭외 등이 있기 때문에 한 두세 달 전에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경호 준비를 하고 의전 준비를 하고 뭐 여러 가지 맞추는 거가 있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월 말쯤에 이미 뭐 트럼프도 얘기했지만은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남북 3차가 되나요? 4차 정상회담이 열릴 준비를 아마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벌어지는데, 미북 정상회담에서는 트럼프가 이미 얘기했듯이 한반도 전쟁에 종전선언이 있을 겁니다. 종전선언이라는 게 뭐 그게 뭐랄까 립 서비스인데, 종전이면 종전이지 선언은 뭐냐. 원래 전쟁이 끝났다고 하게 되면은 국가끼리 전쟁한 나라끼리 강화조약,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가장 좋은 것이 2차 세계대전은 일본이 일으킨 것을 끝내기 위해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합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연합국들이 참여해서 일본하고 강화협정을 맺는데, 그때 일본하고 전쟁을 했던 나라 중에 중요한 나라가 중국인데 중국은 참여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련도 마지막에 참여하는데 소련도 참여 안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에서 큰 전쟁 또 하나가 독일하고 연합국이 싸운 건데, 독일하고 연합국은 독일이 항복하고 난 다음에 평화협정이나 강화협정을 맺은 바가 없습니다. 즉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물론 그때 종전선언도 물론 없었고요. 그냥 그대로 지금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평화관계로 갈 때 강화협정, 평화협정을 반드시 해야 된다. 종전선언을 해야 된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국제정치라고 하는 것은 룰이었기 때문에 하나의 관례가 있어서 움직일 뿐이지 룰이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대한민국은 한반도는 53년도에 정전협정을 맺었고 그 이후로 이제 정전 상태인데 그걸 끝내겠다. 평화협정을 맺기 전 단계에서 종전을 일단 선언해놓고 종전을 확인하기 위해서 평화협상을 거쳐서 평화협정 또 좀 강화협정을 맺겠다. 이제 그런 프로그램으로 가겠다는 거죠. 그게 북한의 의지였고 북한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그걸 주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현이 되는 단계로 가겠죠. 그렇게 해서 평화협정, 평화협상을 거쳐서 평화협정으로 가는 단계에서 나오는 거는 북한이 내놓는 카드는 과거 김일성부터 추진했던 북한의 비핵화가 될 겁니다. 북한은 자기네가 만들었던 핵무기를 내놓는 대신에 주한미군 철수, 자기네 체제 보장, 경제 보장 이런 것들을 하겠죠. 결국은 큰 칼을 들고 겁을 줘가지고 자기도 생존하고 상대방한테 더 뭘 내놓게 하는 그런 전략이었는데, 뭐 성공이 될지 뭐가 될지는 그런 걸 바라고 이제 될 겁니다. 그러면 미북 간에 종전 선언을 하게 되고 이어서 이제 평화 협상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남북 간에 무슨 일이 있을까요? 지금 몇몇 선생님들이 예상하는 거는 남북 연합 선언이 있을 거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미 백낙청 선생께서 지금 남북 연합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앞에서 선도적으로 이끌어주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예측이 가능합니다. 미북 간의 평화협정, 평화협상을 들어간다, 종전선언을 한다고 해가지고 뭐 달라지는 건 없는데 남북한도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통일이 되는 것도 아닌데. 근데 통일이 되는 것 같은 어떤 연합을 하자는 선언을 하겠죠. 근데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되는데, 김구 선생께서 남북 연석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이 하셨던, 그때 김일성이 주장을 했었죠. 남북 연합 비슷한 남북 연석회의를 주장했었고 거기에 김구 선생하고 김규식 선생이 갔다 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서북청년단의 안두희라고 하는 육군 중이죠. 그분이 김구 선생을 암살합니다. 말은 암살이지만 공개적인 암살이었습니다. 즉
그분 숙소로 찾아가서 비서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고 2층에 올라가서 인사를 드리고 이야기를 하다가 총을 쏘는 걸로 돼 있죠. 제가 이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안두희 씨를 돌아가시기 전에 한 거의 반나절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때 이제 그분들이 왜 그랬는가 하면 서북청년단은 주로 평안도 사람들이죠. 월남한 사람들인데 전쟁 전에 6.25 전쟁 전에 왜 전쟁 전에 내려왔던 서북 사람들은 그 반공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 사람들인데 이쪽에서 북한을 만나갖고 뭔가 연합이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봤고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북한에서 여러 명의 간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사람 보냈을 때 그분들이 그 간첩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참 인정하기 싫겠지만은 한독당 계열에 좀 많이 관련했었습니다. 우리 그 한독당 김구 선생님께서는 그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중국에서는 장개석 군에 기대서 했지만은 장개석과 중국 모택동의 공산당은 국공합작을 통해 갖고 같이 연합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보입니다. 거기에 관련된 기사는 제가 아주 초년 기자 때 잡지에 쓴 적이 있으니까 그건 뭐 따로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남북 연합을 선언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 정부에서 우선 당장은 통일은 안 되지만 통일되는 것처럼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근데 통일이 되려면은 대한민국 헌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북 연합이 여러분들 우선 통일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분단에 고착하러 보세요. 굉장히 헷갈리는 상황을 맞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주고 있는 나라는 저는 미국이라고 보는데요. 트럼프가 이번에 그 비건 대표가 스탠퍼드 대학에서 이야기한 걸 보게 되면은 한반도를 핵이 없는 두 개의 한국으로 만들겠다. 영구 분단 상태로 두겠다. 그런 쪽으로 얘기했습니다. 이건 절대 통일이 아닙니다. 통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걸 통일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부르는 사람들인데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우리의 소원은 영구 분단, 평화적인 분단일 수는 있겠지만 영구 분단을 노래하면서 통일을 합니다. 언어의 유의가 있죠. 그러면서 그게 통일의 전 단계인 것처럼 어떤 남북 연합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남북 연합을 선언을 해서 뭔가 통일되는 분위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대북 제재를 풀어갖고 북한에 경제 지원을 해서 북한의 경제 지원을 통해 갖고 남한도 경제가 부흥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이거는 한 1900년대에 나왔던 이론 중에 하나인데 물류로 남북을 통일한다. 즉 러시아에서 가스나 어떤 천연자원을 또 북한산 천연자원을 우리 쪽으로 갖고 오면 그 물류 이동에 의해서 휴전선을 무너뜨리고 통일하자는 게 옛날에 1990년대, 2000년대 있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게 현실성이 없어서 방기되고 있는 건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또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러시아의 가스를 갖고 온다는 건 굉장히 오래전부터 검토했던 겁니다. 근데 아직도 안 되는 건 정치적 이유와 더불어 경제성이 없어서 안 되는 건데 현재 노무현 문재인 정부 그걸 또 하겠다 그러죠. 그 물류로 통일하게 보겠다는 건데 아마 잘 안 될 겁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보지 않으면 어려울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예상이 되는데 좀 난감하죠. 그렇게 되게 되면은 올해는 51대 49로 김정은이 기세승을 하겠다라고 저는 예측이 됩니다. 뭐 북한으로서는 종전선언 받아냈죠. 그다음에 미국하고 평화협상 한다고 질질 끌면서 뭐 주한미군 철수해라. 그다음에 유엔군 사령부는 해체로 갈 겁니다. 거의 100%. 왜냐? 종전이 됐는데 전쟁 치르기 위해서 전쟁 이후에 정전 관리를 위해서 유엔사를 유지해왔는데 해체가 될 거고요. 그와 별도로 한미연합사 해체가 얘기될 거고 상당히 좀 안보적으로 불안이 많이 올 겁니다.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어떤 분일까요? 그 다음에 북한은 이제 뭐 여러 가지로 흔들어 댈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통일이 된 것처럼 많이 이야기하면서 어떤 남북 연방제 통일론이 나올 텐데 상당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51대 49 이상으로 북한이 유리한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보는데 그거는 지금의 상수를 대입했을 때고요. 새로운 변수가 들어오면은
좀 예측이 달라집니다. 제가 하나 보는 거는 김정은이가 원래 죽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이유는 그 친구 건강 때문입니다. 그 친구가 80 몇 년생인가 2년생인가 4년생인가 아직 젊은 나이인데 그 자다가 일어나서 운다 그래요. 누가 봤냐고요? 누가 들었냐고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듣기만 하고 소스가 뉴스원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거 같이 자는 사람이나 시중 드는 사람 정도만 알 수 있는 탑 시크릿이겠죠. 근데 그런 얘기가 임금 능기는 당나귀처럼 이렇게 우리 발가벗은 임금님이죠. 그것처럼 이렇게 뭐 퍼진다고 하는데 그렇게 퍼져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 사이에. 김정은이 그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건데 힘들겠죠. 북한 경제 엉망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 지난번 우리 문 대통령이 평양 가고 백두산 갔을 때 백두산 올라갈 때 문 대통령은 등산해서 산을 잘 타니까 숨차 안 하십니까 하다가 괜찮다 그러니까 얄미우십니다 하고 이설주가 얘기하던데 굉장히 호흡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걷는 것도 그렇고 한동안 발목이 뭐가 안 좋아서 나오지도 못했고 건강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정은이 계속 건강하다는 전제하에서 북한이 일관된 외교 정책을 한다는 가정하에서 아까 말씀드린 게 그런 건데 만약에 김정은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저도 잘 모르겠는데 변수가 생길 겁니다. 근데 이 역수를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무속하는 무속인들은 원래 김정은이 죽을 거라는 예측을 해왔습니다. 제가 그 근거로 두는 거는 이게 신동아 잡지 작년 6월호입니다. 작년 6월에 제가 그 역술인들 무속인들 만나서 썼던 제 기사인데요. 원래 2019년 기해년에 제목은 결정적 위기라고 돼 있지만 내용은 죽는다는 겁니다. 제목을 좀 다운시킨 건데 제 얘기를 좀 몇 개 말씀드릴게요. 이 기자가 팩트를 다루고 사실을 다루는 사람들인데 왜 점을 보냐 그러면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는데 근데 이 점이라고 하는 게 역술이라고 하는 게 틀렸고 믿을만 하지 못하다면 이미 사라졌을 겁니다. 근데 구석기 이후로부터 지금 정부화 시대까지 살아있는 걸 보면 그 사람들도 거짓말하거나 황당무계하게 하게 되면 이미 사라졌을 겁니다. 근데 살아있거든요. 저는 1994년도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 그 경희대학교 교수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분 통해 갖고 무속인 역술인 추천받아 갖고 김일성 운명을 봤는데 그 해에 죽었습니다. 심진송이라고 하는 무당이 달까지 맞춰서 굉장히 유명해졌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역술인들 무속인들 다 그 해 안에 갈 거다 그랬는데 정말로 죽었습니다. 딱 2달 전에 썼었는데 죽었고요. 그 다음에 2007년도 1월 달에 신동아에다가 2007년도 1월호 신동아에다가 김정은의 운명에 대해서 썼었어요. 역시 같은 방법으로 역술인들을 만나서 썼는데 그때 나온 얘기가 2007년은 넘기는데 2008년에는 권좌에 없을 수 있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2008년에 김정일이가 걸린 거는 중풍이었습니다. 한 몇 달 밖에 못 나오다가 이렇게 몸이 뒤틀어진 상태에서 나와갖고 몇 년 더 살다가 죽었죠. 그리고 작년에 판문점 정상회담 할 무렵쯤 돼서 제가 김정은이 저러는 게 꼴도 보기 싫고 해서 한번 그 멤버들을 다시 모아가지고 뭐 그 사이에 돌아가신 분도 있고 한데 김정은 어떻게 되냐 하고 봤더니 원래는 넘기는데 2019년은 어렵다. 심진송 씨는 음력 2, 3월에 죽는다. 그걸 넘기면은 음력 5, 6월에 죽는다. 역술하신 분들은 뭐 신점이 아니고 이렇게 자기들이 역술을 풀어서 하는 거니까 2019년은 운세가 굉장히 나쁘고 본인의 건강이 나쁘기 때문에 어려울 거다. 그분들은 뭐 신점은 아니니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까 기억이 났네요. 그 서정범 선생님, 그 국문학과에 계셨던 그분 추천으로 무속인들을 만났었고 그분 돌아가셨죠. 그 김정은이가 자다가 이렇게 뻘떡이 나서 운다. 그 다음에 그 친구가 2016년에 17년에 미국이 한참 군사적인 압박을 할 때는 그 뭐라 그럽니까? 그 철봉각이라고 하는 그 지하에 들어가서 뭐 할 게 없잖아요. 일정 숨어 있는 거니까. 그러면 잠도 안 오죠. 저희 나이 되게 되면 되게 잠잘 자면 짐승이라 그러는데 잠 안 오니까 술 먹고 술 먹으면은 독한 거 먹으면 괴로우니까 약한 거 와인 마시고 그다음 뭐 합니까? 치즈 먹고 그럼 그다음 살찌죠. 운동 안 하니까. 그래서 거기 따른 어떤 여러 가지 병들도 있고
그 친구가 딸을 낳니 안 낳니 그러는데 과연 뭐 애를 가질 수 있느냐는 얘기도 나오고, 지난번 뭐 왔을 때 건강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지난번 4차 북중 정상회담 위해서 베이징 갔을 때 동인당 제약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한약사로 유명한. 거기 갔을 때 뭐 신장인가요? 신장 질환계 약을 선물 받았다고 하는데, 그건 결국은 양약으로 좀 처리가 안 되니까 중국도 이 친구의 건강 상태를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해봐라. 그래서 본인도 감사하게 받았다는 얘기 나오던데 건강이 매우 안 좋습니다. 그래서 무속하는 분들도 사람을 늘 보고 관찰하다 보니까 걸음걸이, 그다음에 말할 때 숨이 차거나 눈의 표정, 얼굴 낯색 이런 거 보면서 건강 정도를 보거든요. 역술도 마찬가지고, 그분들도 뭐 하루에 손님들 여러 사람 보면서 낯색 보고 그다음 뭐 자기들 점을 보겠지만 그런 판단을 하는데, 대인관계에 굉장히 경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김정은에게 과도하게 투자하고 기대하고 있고 뭔가 하던 분들은 갑자기 벽이 확 허물어진 것처럼, 이거 내 믿고 이거 상대라고 생각하고 왔었는데 무너지는 꼴을 당할 수 있다. 그리고 김정은 이렇게 세상 힘들게 했는데 우리 국민들 반은 항복시켜놨는데 책임져야죠. 김정은하고 뭔가 기대 갖고 어떻게 해법 찾으려고 하는 분들, 한번 김정은의 죽음까지도 플랜 B가 아니라 플랜 C, 우리 정부는 플랜 B가 있는지도 의심스러운데 C, D까지 계산해 놓고 한번 풀어보십시오. 김정은 사후에 어떻게 할지. 만약에 이번에 김정은이 올해 기해년에 세상을 떠난다면은 저는 세 번째 신이 되는 특종을 하게 됩니다. 이왕이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